저희 어머님도 혼자 계실 때 갑자기 심장마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 10초 만에 하신 행동 덕분에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시며 손주들과도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머님이 하셨던 그 10초 생존 비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행운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그 일엔 아픈 배경이 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님과 가까운 지인 한 분이 정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어머님과 통화도 나누시며 요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건강을 자부하시던 분이셨는데 다음 날 아침 혼자 집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계셨습니다. 신고할 틈도 없이 그대로 떠나셨죠.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께서도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나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어. 어디 아픈 데도 없다니까. 하지만 가까운 분의 갑작스러운 일을 겪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요즘은 어머님처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23%가 1인 가구이고 특히 여성 어르신은 3분 중 1분이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홀로 계신 분들은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곁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대처하는 연습을 해두는 게 생명을 지키는 준비가 됩니다. 저는 심장질환 환자를 오래 치료해온 의사로서 어머니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 순간을 대비해 미리 연습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후로 어머님은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매일 꾸준히 연습하셨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119를 가장 빨리 부르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몸과 호흡을 안정시키는 연습까지요.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을 푹 주무시지 못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가슴이 꽉 조이는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숨이 막혔지만 평소 연습 덕분에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해야 할 행동을 기억해내셨고 단 10초 만에 몸을 안정시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 짧은 10초가 구급대가 도착할 시간을 벌어줬고 덕분에 병원까지 무사히 도착하실 수 있었습니다. 병원 의사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분명 심장마비가 왔는데 손상은 거의 없었고 회복도 정말 빠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10초의 준비가 어머니의 생명을 지켜낸 겁니다. 이 일을 겪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심장마비는 아픈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단 10초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생사를 나눕니다. 노년층의 심장마비 환자 중 40%는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쓰러진다고 합니다. 가슴 통증도 숨참도 없이 갑자기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익숙해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구체적인 3가지 행동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 곁을 지켜온 의사로서 그리고 심장마비를 직접 겪은 어머니의 아들로서 말씀드립니다. 준비된 10초가 생명을 살립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말 그대로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상황이에요.
우리 몸은 심장이 펌프처럼 피를 계속 돌려줘야 하는데 그 펌프가 멈추면 전기가 끊긴 것처럼 몸 구석구석으로 피가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럼 뇌도 숨도 멈추게 되는 거죠. 이게 왜 무섭냐면요. 심장이 멈춘 뒤 4분만 지나도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고 8분이 지나면 회복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 몇 분 사이에 아무것도 못하면 정말 순식간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밥도 잘 먹고 산책도 하셨던 분이 오늘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기도 해요. 그래서 더 무섭죠.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보통은 이런 전조 증상이 나타나요.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거나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처럼 호흡이 힘들고 왼쪽 팔이나 어깨, 턱, 목까지 통증이 퍼지기도 합니다. 식은땀이 나고 현기증이 오거나 갑자기 힘이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 증상이 꼭 아프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가 더부룩하거나 체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소화가 좀 안 되네 하시고 그냥 쉬다가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심장마비가 왜 생기냐면 우리 몸에 피가 지나가는 길인 혈관이 막히거나 심장이 뛰는 리듬이 갑자기 흐트러지기 때문이에요. 이걸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기름이 안 들어가거나 엔진이 불규칙하게 돌아가면 차가 갑자기 멈추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같은 걸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평균 10분이 걸리는데 그 몇 분 동안 가만히 있으면 몸 안의 시계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119를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몸이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너무 갑작스럽고 몸은 말을 듣지 않으며 머릿속은 하얘집니다. 하지만 단 10초만 침착하게 행동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 비법은 비상약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바로 아스피린과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이유 대부분은 혈관이 막혀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가 엉기면 심장은 숨을 쉴 수 없고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며 숨이 막히죠. 이때 해야 할 일, 아스피린 하나를 씹는 것입니다. 아스피린은 피가 더 엉기는 걸 막아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걸 늦춰줍니다. 즉,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심장이 버틸 시간을 벌어주는 약이죠.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약이 빠르게 흡수돼 효과가 납니다. 가능하면 325mg 일반 아스피린이 좋습니다. 단, 위궤양이나 출혈성 질환, 알레르기가 있다면 복용을 피하세요. 두 번째 비상약은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이 약은 심장이 숨을 헐떡일 때 잠시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넓혀 피가 통하게 돕고 심장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합니다. 복용법은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혀 밑에 하나를 넣고 녹이세요. 삼키면 효과가 없습니다. 혀 밑 점막으로 흡수되어 2분 안에 작용합니다. 반드시 앉은 자세로 복용하세요. 갑자기 서 있으면 혈압이 떨어져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이 두 약은 응급실에서도 함께 사용됩니다. 하나는 피가 엉기는 걸 막고 다른 하나는 혈관을 넓혀줍니다. 그래서 함께 쓰면 심장으로 가는 피의 흐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60대 김영애 어르신은 이 두 약 덕분에 생명을 지켰습니다. 새벽 2시 갑자기 가슴이 돌덩이처럼 눌렸지만 침착하게 119를 스피커폰으로 걸고
아스피린을 씹은 뒤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혈관이 일부 막혀 있었지만 심장 손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스피린과 니트로글리세린을 제때 사용하셔서 심장을 지키셨습니다. 지금 김 어르신은 건강하게 강아지와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그 10초가 내 생명을 살렸어요. 결국 준비된 사람만이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10초의 준비는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신 후에 꼭 아스피린과 니트로글리세린을 집안 여러 곳에 두세요. 그 작은 준비 하나가 내일의 생명을 바꿉니다. 두 번째 행동 비법은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고 몸의 균형이 무너져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때 서 있다가 넘어지면 머리나 얼굴을 부딪혀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 절반 이상이 쓰러지며 생긴 충격 때문에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자세를 잡는 것 자체가 응급처치입니다. 가슴이 조이거나 숨이 막히면 움직이지 말고 가까운 벽이나 의자에 기대세요. 누워있기보다 상체를 약간 세운 자세, 즉 세미 파울러 자세가 좋습니다. 이 자세는 폐를 압박하지 않아 숨이 편하고 심장이 덜 부담스럽습니다. 벨트나 브래지어 끈, 넥타이처럼 조이는 옷은 풀고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며 호흡을 안정시키세요. 이 완만한 호흡이 긴장을 풀고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막아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어지럽거나 눈앞이 캄캄해질 땐 즉시 바닥에 앉거나 무릎을 꿇으세요. 서 있다가 쓰러지면 머리를 다칠 수 있지만 몸을 낮추면 혹시 의식을 잃더라도 충격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 행동 하나로 생명을 지킨 분이 있습니다. 60대 김명주 어르신은 평소 건강하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조이며 숨이 막혔습니다. 순간 어지럼증이 왔지만 예전에 들은 심장마비가 오면 몸을 낮춰라는 말을 떠올렸죠. 즉시 의자에 기대앉고 벨트를 풀고 휴대폰 단축키로 119를 스피커폰으로 걸었습니다. 몇 분 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어르신은 의식이 또렷했고 호흡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근경색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큰 손상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의사는 넘어지지 않고 바로 몸을 낮춘 것이 매우 현명한 대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주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앉아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게 내 생명을 살린 것 같아요. 심장마비는 단 몇 초 만에 의식을 잃게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몸을 낮추고 숨을 고르는 행동만으로도 생존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심장은 놀람과 두려움에 약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심장이 아플 땐 먼저 멈추고 숨을 고르고 몸을 낮추세요.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두 번째 10초의 기적이 됩니다. 세 번째 행동 비법은 숨을 고르는 것, 즉 심장과 마음을 함께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올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건 공포입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오면 몸은 굳고 마음은 급해집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위험한 건 당황해서 호흡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심장은 놀라면 더 빨리 뛰고 크게 통증과 불안을 더 키우기 때문이죠. 심장은 생각보다 섬세한 기관입니다. 몸이 긴장하면 즉시 반응하고 불안하면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심장마비 초기엔 심장이 아니라 호흡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숨이 막힌다고 느껴질 때는 억지로 크게 들이마시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폐와 심장을 압박해 더 힘들게 만듭니다. 대신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것, 이 단순한 동작이 심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호흡법은 부교감신경, 즉 몸을 안정시키는 신경을 자극해 심박수와 혈압을 낮춰줍니다. 말하자면 심장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숨이죠. 이 방법으로 위기를 넘긴 분도 있습니다. 70대 박은석 어르신은 혼자 계시던 오후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며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들은 심장이 놀랐을 땐 숨을 진정시키라는 말을 떠올렸죠. 즉시 소파에 기대앉아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몇 차례 호흡을 고르자 가슴 통증이 완화되었고 그 틈에 119를 호출했습니다. 도착한 구급대는 어르신의 의식이 또렷한 것에 놀랐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심근경색 초기였지만 심장 손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공포로 숨이 무너졌다면 훨씬 위험했을 겁니다. 침착하게 호흡을 다스리신 게 정말 현명했습니다. 심장마비는 단지 심장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급한 마음이 심장을 자극하고 불안한 호흡이 몸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숨을 고른다는 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심장에게 괜찮다고 신호를 보내는 일입니다. 그 순간에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코로 천천히, 입으로 길게. 몸에 힘을 빼고 가슴을 누르지 말기. 심장이 놀랐을 때 그 단순한 숨 한 번이 생명을 붙잡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10초의 기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생존 비법, 비상약을 준비하는 것, 몸을 지키는 자세, 숨을 고르는 호흡,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생존 확률은 크게 높아집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미리 준비해 두면 심장의 손상을 훨씬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에겐 그 순간이 덜 두렵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비법입니다. 첫째, 휴대폰 단축 키에 119뿐 아니라 가족 연락처도 등록하세요. 특히 자녀나 가까운 이웃 번호를 함께 넣어두면 좋습니다. 급한 순간엔 손이 떨려 번호를 찾을 여유가 없습니다. 단축키 한 번으로 바로 연결되고 스피커폰으로 자동 전환되면 말하지 못해도 주변에서 상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병력과 복용 중인 약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세요. 냉장고 문이나 전화기 옆, 현관벽이 좋습니다. 심근경색, 병력 있음, 고혈압, 약 복용, 아스피린 알레르기 있음. 이런 정보만 있어도 구급대원은 즉시 올바른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집안 곳곳에 비상약을 준비해 두세요. 침대 옆, 거실 탁자, 부엌, 가방 등손이 닿기 쉬운 곳에 아스피린과 니트로글리세린을 넣고 가슴 아플 때 씹어 드세요. 혀 밑에 넣으세요. 이런 메모를 붙여두면 당황한 상황에서도 기억이 납니다. 넷째, 문을 열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심장마비가 왔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구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현관문을 살짝 열어두고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외치세요. 그 몇 초가 생명을 살립니다. 다섯째, 꼭 건강검진을 제때 받고 건강일지를 만들어 두세요. 한 달에 한 번 혈압과 맥박을 재고 요즘 숨이 차다, 어지럽다, 피곤하다 같은 변화를 기록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심장의 이상 신호를 미리 알려줍니다. 이 5가지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조금만 신경 쓰면 위급한 순간 심장이 멈추는 시간을 늦추고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장은 놀람과 두려움에 약합니다. 그래서 준비는 곧 안심의 약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바로 119 단축키를 등록하고 약과 병명 메모를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그 몇 분의 준비가 언제 올지 모를 심장마비의 순간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예방약이 될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반대로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심장은 놀람과 과한 움직임에 매우 민감합니다. 잘못된 행동 하나가 심장에 큰 부담을 주고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지 마세요. 가슴이 조여오는데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버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되면 단순 체기가 아닌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119를 눌러 도움을 요청하세요. 둘째, 혼자 걸어 다니거나 움직이지 마세요. 약을 찾거나 병원에 가려고 움직이는 순간 심장은 이미 한계에 이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산소가 부족해져 손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가까운 벽이나 의자에 기대어 안전한 자세로 119를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무리하게 기침하거나 억지로 숨쉬지 마세요. 심장마비엔 강하게 기침하라는 정보는 병원 장비가 있을 때만 해당합니다. 혼자 있을 때 억지로 기침하면 갈비뼈와 심장에 압력이 걸려 위험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넷째, 혼자 운전하거나 직접 병원에 가지 마세요. 금방이니까 하며 차를 몰다 운전 중 의식을 잃는 사고가 많습니다. 심장마비는 언제 맥이 끊길지 모릅니다. 반드시 119를 부르고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다섯째, 바닥에 완전히 눕지 마세요. 통증이 심하다고 누워버리면 폐가 눌리고 호흡이 막힙니다. 또 차가운 바닥은 체온을 떨어뜨려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상체를 약간 세운 세미 파울러 자세로 기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심장마비는 단 몇 분 안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엔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심장은 생각보다 섬세한 기관입니다. 하루 10만 번 넘게 쉬지 않고 뛰지만 조금만 환경이 달라져도 금세 반응하죠. 그래서 심장은 튼튼해서가 아니라 조심히 다뤄야 오래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심장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5가지와 그에 맞는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온도 변화. 추운 새벽 공기는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외출 전엔 5분 정도 몸을 풀어 체온을 올리고 목도리나 조끼로 가슴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둘째, 스트레스 완화. 걱정이 쌓이면 혈압과 맥박이 올라갑니다. 하루에 한 번은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며 심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마음이 편해야 피가 편하게 돈다는 말 사실입니다. 셋째, 과식과 염분. 배가 부르면 가슴 압력이 높아지고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립니다. 식사는 배부르게보다 편안하게, 특히 저녁은 가볍게 하고 식후엔 20분 산책이 좋습니다. 넷째, 수면 부족. 잠이 부족하면 심장은 계속 긴장 상태입니다. 하루 68시간 숙면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잠들기 전엔 TV 대신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다섯째, 운동의 급격한 변화. 운동을 전혀 안 하다 갑자기 무리하면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가만히 있어도 혈류가 느려집니다. 매일 30분,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 가장 좋습니다. 심장은 강하지만 예민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관리할 필요 없습니다.
따뜻하게, 천천히, 꾸준하게. 이 세 가지가 심장이 오래 뛰는 비결입니다. 기억하세요. 심장은 논란보다 안정, 무리보다 몸의 밴 습관을 좋아합니다. 이 5가지 습관이 바로 심장마비를 막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은 그 10초 안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상약을 미리 준비하는 것. 두 번째, 몸을 지키는 자세를 연습하는 것. 세 번째, 숨을 고르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이 세 가지 10초 행동 비법만 익혀도 심장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119 단축키 등록, 병력 메모, 비상약 배치, 문 열어두기, 건강기록을 해놓기. 이 5가지 대비법은 위급한 순간 구조를 빠르게 만들고 손상을 줄이는 힘이 됩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는 참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억지로 기침하지 말고 혼자 가지 말고 바닥에 완전히 눕지 마세요. 이 5가지 금기만 지켜도 심장은 훨씬 덜 다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5가지 습관도 잊지 마세요. 온도와 스트레스와 염분을 주의하고 수면과 운동도 신경 써 주세요. 특히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은 오늘 들은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직접 연습해 보세요. 머리로 아는 것보다 몸이 기억해야 진짜 위기 때 침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면 댓글에 3가지 행동 비법을 꼭 연습하겠습니다라고 꼭 남겨주세요. 그 한 문장은 자신에게는 약속이 되고 다른 분들에겐 나도 해봐야겠다는 용기를 줍니다. 이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바꾸는 따뜻한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탱해주는 작은 엔진입니다. 조금만 더 살피고 미리 조금만 더 준비하면 그 엔진은 오랫동안 힘있고 따뜻하게 뛰어줄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께 정말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건행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